자, 뒤로 기대세요. 뒤로 기대세요.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복잡한 걸 배웠거든. 처음에 뭐를 배웠냐면은 등기부를 먼저 배웠어요. 등기부. 등기부를 딱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안 둔다? 둔다. 두 번째, 우리나라 등기부는 처음에 종류부터 출발하거든. 그래서 협의의 등기부가 있고 광의의 등기부가 있어요. 협의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입니다. 광의의 등기부는 넓은 의미로 등기부예요.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그럼 여기서 도면은 꼭 기억할 때 부동산 일부자가 딱 들어가면 무조건 도면 따라다니는 겁니다. 구분 건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도면 따라다니는 겁니다. 신탁 원부는 이 말은 안 했는데 부동산을 10개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 다음에 공동담보 전세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한다면 OX다, X.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고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는 목록을 작성을 한다. 그랬다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가 딱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갑구, 얼구. 건물 등기부,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어요. 일반 건물, 표제부, 갑구, 얼구.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은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일동에는 표제부,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얼구. 그래서 표제부, 갑구, 얼구. 요게 하나다, 하나 아니다. 하나. 그럼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밖에 없어요. 자, 이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차이점과 집합 건물의 일동과 전유 부분의 차이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처음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차이점은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표제부에 다시 합니다. 표시번호, 순위번호, 접수번호 이랬다 하면 돼요. 그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는 갑구, 무슨 구, 얼구. 한번 더 이야기하면 표시번호는 표제부에서 1, 2, 3, 4고 갑골구에서 1, 2, 3, 4는 순위번호고 순위번호.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까지는 기록을 한다.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골구에서는 접수 일자, 접수번호도 기록을 해야 하네요. 그게 하나. 그러면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이렇게 나갑니다.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일동과 전유 부분이 일어날 때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을 표시하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일동하고 전유 부분의 차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거든. 이때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는 기록을 합니다. 전유 부분에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절차에 오면은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다며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그럼 할 수 있다다, 하여야 한다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 있고 대지권이 있거든. 그럼 여기 대지 사용권은 아까 전에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처분할 수 없어요. 이거는 대지권 등기가 되면 분리처분이 안 돼요.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할 수마다 있다. 지문에 건물에만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속할 수도 시작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이거든, 대지권. 그럴 때 여러분들 꼭 이렇게만 딱 기억하세요. 대지권 등기는 2번 한다. 이렇게가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딱 하고 대지권 등기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단독 신청을 하는 것이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대위 신청이거든. 집합 건물은 항상 표제부를 공부하는 것이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 전체가 간다, 대표자 혼자가 간다, 혼자. 그럼 표제부는 항상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그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처분 금지거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겁을 먹지 말고 이래 공부를 하세요.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된다.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할 수는 뭐다? 없다. 그래서 건물만 소유권이 되는데, 건물만 저당권,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토지만 소유권이든 저당권,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래 딱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등기부 관리거든. 관리를 갈 때 처음에 이랍니다. 반출이 있고 보존이 있고 멸실이 됐을 때 복구가 있고 열람 발급이 있거든. 그러면 반출을 먼저 공부할 때는 정합니다. 등기부와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 그러면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못 나가. 그러나 신청 정보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이 있다면 반출할 수마다 있다. 두 번째, 보존은 1년, 5년, 10년 연구 이런데 공부할 필요 없어요. 5년과 연구만 공부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와 신청서. 그래서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신청서는 5년 보존한다. 이래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복구거든. 손상복구 이래 놓는 겁니다. 그럼 이 복구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어. 아래 사람한테 위임할 때 글자로 봅니다. 등기부냐 신청서냐. 그러면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하고 신청서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는 등기부 신청서, 등기부 신청서, 등기부 신청서. 그럼 네 번째는 열람 발급이거든. 열람 발급은 등기부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등기 기록이라고 쓰는 거예요. 기록. 기록은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하나. 그래서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됐죠? 그러면 등기 기록,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그런 전부 다 등기부와 신청서, 등기부와 신청서. 이거는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됐죠?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마다 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돼. 발급은 되지 않아. 이해했어요? 네. 그럼 등기 기록은 대리인이 할 때 위임장이 필요가 없어. 부속 서류는 위임장이 필요가 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개 추가를 딱 시키면 등기부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자, 도면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매매 목록 전부 다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폐쇄 등기부도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 그럼 폐쇄 등기부도 등기부가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조심하면은 폐쇄 등기부는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나 열람은 관계없어요. 발급을 할 때는 전부 증명서가 있고 일부 증명서가 있거든. 그 폐쇄 등기부는 일부는 OX다, X. 전부는 뭐다? O.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도면이나 신탁, 원부나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니까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그래 나오는 거지. 맞아요. 네, 그걸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절차 총론으로 갔거든. 총론에 가면 강제신청입니다. 강제신청. 구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표제부, 갑구. 그럼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변경 1월, 멸실 등기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든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그럼 이제 갑구입니다. 갑구. 자, 소유권 보존.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보존.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소유권 보존은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어. 이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 쌍무계약은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관공서의 촉탁이거든. 그냥 관공서는 자, 정리할 때 이랍니다. 우편으로 등기해도 돼. 또 관공서는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받아줘. 관공서는 촉탁을 하거든. 촉탁을 안 하고 신청을 해도 받아줘. 그러면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인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제한이거든. 그 처분의 제한은 압류, 경매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개만 딱 차이 납니다. 금전채권은 가압류, 금전채권을 제외한 것마다 가처분. 그럼 우리 시험은 가처분을 갖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은 처음에 딱 가지고 갈 때 요래만 딱 하세요. 돈이냐 돈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돈은 가압류입니다. 돈 아닌 게 뭐다? 가처분. 그러니까 금전채권 제외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대상에서 가처분입니다. 지분의 가처분은 O, 부동산 일부에는 뭐다? X, 공유 지분에는 뭐다? O, 합유 지분은 뭐다? X. 근데 중요한 겁니다.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X.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으로 가면은, 가처분은 비보존 권리와 금지 사항을 기록한다. O다. O. 비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 O덱스다 X. 가처분에서 돈이 들어가면 O덱스다 X가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가처분은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에 등기.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그런데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말소를 하는데 말소 여부입니다. 하고 안 하고입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 봅니다. 가처분이 용의권에 들어왔어요. 가처분 이후에 용의권이 들어왔어요. 용의권과 용의권을 양립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요. 전부 다 단독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처분이 저당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뒤에 거 말소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해했어요? 네. 그다음 좀 전에 소유권의 가처분은 당연히 갑구입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다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소송의 표시는 갑구야 한다, 얼구야 한다, 갑구. 자, 그다음 요거 이제 중요한 거 요거를 안 했네요. 그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 거기서 아까 전에 공매 처분을 한 경우거든. 그럼 공매 처분을 하였다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공매 처분을 했다는 거는 매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매각한 사람한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공매 등기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압류 등기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럼 자, 공매 처분을 한 경우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O덱스다 X.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촉탁한다. O. 요걸 옛날에 기초문제 시험인데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라는 말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나. 그럼 압류를 한다. 압류 등기의 말소를 한다. 말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의 적격자는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라. 됐다 안 됐다? 됐. 꼭 기억해 두세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 게시판에 글 올린다 안 올린다?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겠어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